KBS 1라디오 경제쇼. 네 시 36분입니다. 일본 교세라 그룹의 창업자 이나모리 가조 회장은 기업가들 사이에서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국내에서도 그와 관련된 책이 20여 권 넘게 출간될 있을 정도로 많은 기업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데요. 이 이나모리 가조 회장이 쓴 이나모리 가조의 마지막 수업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또 많은 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이신지 먼저 인물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일본에서 3대 경영자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인물이 3명이 있는데 그 마쓰시다 그룹을 창업한 마쓰시다 고노스케, 혼다 그룹의 혼다 소이치로, 그다음에 교세라 그룹을 창업한 오늘의 주인공 이나모리 가조 회장이 이제 일본의 3대 경영자고, 이 중에서 이 경영의 신이라는 평가를 듣는 사람은 마쓰시다 고노스케와 이나모리 가조 회장이 경영의 신이라는 이런 별칭이 있는 사람이고요. 이나모리 회장은 1932년도에 태어나서 202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1958년도에 자본금 300만 엔 28명의 종업원으로 교토 세라믹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 교세라 그룹이 세계적인 기업이고 또 전기 부품 장비 업체죠. 그다음에 또 일본의 우리로 얘기하면 통신 사업자예요. 그 84년도에 일본의 거대 공룡 통신 기업이 NTT거든요. NTT 도코모 유명하죠. 예, 이 회사에 맞서서 KDDI라는 회사를 그 회사에 유보되어 있는 자금 1,500억 엔 중에서 1,000억 엔을 투자해서. 그래요. 근데 이 당시 이 경쟁자가 어디 있었냐면 도요타 자동차 컨소시엄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 국철, 일본 전철. 국철과 컨소시엄이 있을까? 국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철로를 따라서 망을 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대 기업들하고 경쟁한 일종의 교세라는 벤처 기업에 갔었거든요. 거기서 했는데 도요타 컨소시엄, 일본 국철 컨소시엄은 다 끝났고, 그래서 이제 이 그 NTT와 경쟁하는 회사로 성장을 해서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얘기고,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있어요. 어떻게요? 이분의 부인이 우리나라의 이제 그 농업의 근대화를 이끈 우장춘 박사의 넷째 사위입니다. 이제 우장춘 박사 그러면 이제 일제시대 우범선. 아니 부인이 넷째 사위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부인이 그러니까 우장춘 박사의 넷째 사위인 거죠. 이분이. 그러니까 딸과 결혼하신 거죠. 우장춘 박사가 이제 오면은 우리나라 귤 재배를 처음으로 한국에 하게 한 게 제주도에.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우장춘 박사가 옛날에 한국에 와가지고 그 농업 연구를 할 때 제주도는 귤을 심으면 좋겠다고 그래갖고 지금 귤이 우리나라 제주도에 최대 산지가 된 거죠. 우장춘 박사는 씨 없는 수박. 맞습니다. 그분이시죠. 그리고 이제 뭐 박지성 선수가 네덜란드 가기 전에 뛰었던 교토 버프상가의 구단주가 또 이나모리 가조 회장이었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일화죠. 축구 팬들은 많이 아실 텐데 그 교토 퍼플상가 2부 리그에 있다가 1부 리그에 올라와서 그해 박지성 선수가 뛸 때인데 그 일본 천황배. 뭐 영국으로 얘기하면 FA컵 같은 거죠. 거기서 이제 교토 퍼플 상가가 처음으로 우승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우승을 못했어요. 그때 이제 이나모리 가조 회장이 박지성 선수한테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죠. 언제든 다시 돌아와라. 다리가 부상당해서 쩔뚝거리더라도 난 당신을 다시 쓰겠다. 우리 구단이 오거나 환영하겠다 해서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일하고, 이나모리 가조 회장은 약간 이 뭐 선불교에도 심취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뭐 스티브 잡스도 선불교에 심취해서 약간 경영의 도. 우리가 이제 도인이라고 그러죠. 약간 그런 도인적인 이 풍모를 가지고 있는 경영자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책에서도 자주 언급되지만 파산한 그 일본항공 좌를 맡아서 재건하고 재상장시킨 걸로 워낙 유명한 인물이죠. 이 책에서도 계속 이 내용을 많이 소개를 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근데 이분이 일본항공의 최고 경영자에 취임하게 된 게 80세를 앞두고서였었어요. 나이가 거의 80이 다 돼서 했었고, 본인이 이제 계속 여러 번 거절을 합니다.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일본항공이 관료 출신 낙하산 인사가 많았고 또 경영 실패를 했고 결국은 이제 파산이 돼서 주식시장에 상장 폐지가 됩니다. 이 기업을 맡아서 딱 3년 안에 내가 정상화시키고 사퇴하겠다.
선언해서 네. 3년 만에 재상장을 시키고 아. 흑자 기업으로 만들어 놓고 명예스럽게 물러났는데 이분이 이때 우리나라 언론과 인터뷰했던 내용이 뭐 이 책에 나오진 않지만 언론과 있던 내용이 그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그 여러 문장 중에서 저는 굉장히 제가 그때 인상 깊었던 내용이 이겁니다. 대선. 네. 큰 착한 거죠. 클 때 착할 선. 아, 큰 선. 예, 네. 큰 선은 비정하다고 그러잖아요. 안일 비자에 이제 사람 정자 써가지고. 네. 그러니까 비정과 비슷하고 소선, 작은 선은 대악과 비슷하다. 큰 선이 비정하고 비슷하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리더가 인기에 영합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이끌면은 그게 소선. 네. 소선인 것 같지만 그것은 큰 악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규율을 갖고 엄격하게 조직들을 이끌고 나가는 것 자체가 이게 비정해 보이지만 네. 그게 결국은 큰 선을 이루는 것이다. 아. 그래서 리더가 어떤 역할을 가져야 되는지를 하나에 나타내는 말로 이제 이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리더 자체 스스로가 비정함을 가져야 된다. 그런 각오로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건 거죠. 책을 읽어보면 어떤 뜻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좀 더 자세히 맞습니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국내 이제 이나모리 가조 회장의 책이 전 세계 어떤 경영자보다 많이 번역돼 있다고요?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이 번역된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뭐 정확히 통계는 내지 않았는데 이분이 이 책도 그렇지만 주로 강연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이 강연한 내용들을 체력해서 책으로 만든 책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책이 굉장히 많이 번역이 돼 있고 또 팔리니까 또 내겠죠 출판사들에서. 이 책도 이나모리 가조 회장이 연설을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네. 이나모리 회장이 이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로 얘기하면 뭐 집안도 굉장히 아주 가난했던 집안에 우리로 얘기하면 지방대에 그렇게 대학에서 갈아주는 대학 나온 사람도 아니고 이분이 네. 이제 가고시마 대학을 나왔는데 자기 경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맨몸으로 창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경영을 알고 싶어서 막 고민을 할 때 마스시다 고노스케 네. 이분도 강연했던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강연을 듣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고 자기가 경영의 고민도 많이 해결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분도 세이와 죽구라는 네. 기업인들과 젊은 세대들을 교육하기 위한 리더십 학교를 만들어요. 네.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거기 세이와 죽구에서 강연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2023년도에 폐교를 합니다. 예, 폐교가 되는 건데 돌아가시고 나서 폐교가 됐군요. 폐교가 네. 이 대목이 이제 많이 존경받는 대목이죠. 보통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면 기업만 더 키우거나 아니면 뭐 재단만 하거나 물론 이분도 딱 일본의 교토상이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상인데 그게 그런 것도 하지만 자기가 해왔던 노하우와 경험 그다음에 지혜를 네. 항상 젊은 기업가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네. 늘 시간을 할애했고 네. 그들한테 대화를 하려고 알려주려고 그렇고 그래서 이 책도 그런 젊은 기업가들 중소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인들이 네. 강연했던 내용들 중에서 핵심되는 것을 간추려서 네. 12개의 항목으로 정리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세라 그룹 하면 당연히 도쿄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죠. 그렇죠. 네. 예. 자, 12개의 어떤 사업이든 성공으로 이끄는 경영 12개죠. 예, 네. 12개죠. 예. 12개의 12개 12개조 이렇게 네, 12개조. 일본식 표현이죠. 12개 항목 뭐 이런 건가 봐요. 이건 네.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리는 게 나을 것 네,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사업의 목적, 의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공명정대하고 대의 명분이 있는 높은 목적을 세워야 된다. 둘째,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다. 세운 목표는 항상 사원들과 공유한다. 그래서 일본에는 이제 아메바 조직이라고 그래서 이나모리 가조 회장 항상 목표를 공유하고 평가할 수 있는 조직 시스템을 만들죠. 이분은. 네. 셋째, 강렬한 열망을 가슴에 품는다. 그러니까 잠재의식에 투영될 정도로 강하고 지속적인 열망을 가져야 한다. 네. 넷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노력을 한다. 사소한 일도 한 걸음 한 걸음 충실하게 끊임없이 노력한다. 다섯 번째, 매출을 최대한 늘리고 비용을 최소한으로 억제한다. 들어오는 것을 늘리고 나가는 것을 억제한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한다. 요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면 자기 회계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회계 공부를 딱 했더니 결론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 들어오는 돈은 늘리고 나가는 돈 줄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가정 경영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걸 딱 보니까 너 복잡하게 설명하는데 본질은 거기에 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창의성을 모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익은 따라온다. 추구하지 네, 않아도 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경영이라는 게 아주 복잡한 요소가 얽혀 있기 마련이라서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본질은 좀 단순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여섯 번째 가격 결정이 곧 경영이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게 동네 우리 음식 장사를 해도 가격 결정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나모리 가족회장은 가격 결정은 그 직원들의 일이 아니라 경영자의 일이다. 네. 그 고객도 기쁘고 수익을 내는 포인트를 찾아야 한다. 일곱 번째 경영은 강한 의지에 좌우된다. 경영에는 바위조차도 뚫을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네. 여덟 번째 불타는 투혼으로 승부한다. 불타는 투혼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아, 이분이 쓴. 예, 네. 예. 경영에는 어떤 격투기에도 뒤지지 않는 격렬한 투쟁심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용기를 가지고 일에 임한다. 비겁한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네. 열 번째는 항상 창조적으로 일한다.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를 위해 끊임없이 개선하고 개량한다. 11번째가 배려의 마음으로 성실하게 모두를 대한다. 장사에는 상대가 있다. 상대방을 포함해 모두를 행복하게 기쁘게 해야 한다. 12번째로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생각과 자세를 갖는다. 꿈과 희망을 갖고 솔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솔직한 네. 마음으로 문장이 딱 돼 있는데 네. 되게 지금 보면 이게 추상적인 것 같지만 이 책을 읽어보게 되면 추상적인 되게 묘하게 사람을 이렇게 감동시키는 힘이 있어요. 이나모리 가족회장 책 자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하나씩 하려면 쉽지 않을 예,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도 좀 드는데 지금 이제 그 자기 개발 관점에서 다들 이 방송 들으신 분이 뭐 기업 경영하시거나 예. 이러신 분들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자기 개발 관점에서 좀 새겨놓을 만한 내용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이 이나모리 가족회장 책 보면 항상 이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 책이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인생 방정식이에요. 네. 사람의 어떤 인생이나 일의 결과의 방정식이 있는데 그 인생 방정식은 세 가지의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네. 능력 곱하기 열의 곱하기 열정이죠. 열정 열의 곱하기 네. 사고 방식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는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그 능력 같은 경우에는 제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마이너스나.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도 누구나 조금씩은 다 있다라는 다 거죠. 있으니까. 그죠? 차이는 있어도. 근데 네. 사고 방식은 제로나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그건 이러면은 마이너스가 되버려 0이 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은 능력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곱셈이니까 사고 방식이 음수거나 0이면 의욕이 없어서 0이거나 제로가 된다는 아예 거죠. 부정적이라서. 예. 네. 근데 능력이 좀 부족해도 네. 긍정적인 사고 방식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점수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쉬운 얘기 같은데 이게 본인의 삶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분이 공부를 잘했던 사람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그 인류기업 출신이 아니라 지방의 조그만 중소기업 출신이고 돈도 없어서 빚으로 맨 땅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이 뛰어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 분이 자기가 스스로 사업을 하면 느꼈던 게 뭐냐면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열의와 사고방식에 높은 점수를 가지면 네. 인생의 결과는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열의나 사고방식의 이 가치보다도 능력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결코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게 이제 이분의 얘기죠. 본인이 지금 능력에 대해서 사실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고 예. 현재 상황이 한계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더 이상 해보려는 열정을 안 갖거나 예.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사실 앞으로 나아가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이 책 그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이거 네. 제가 시간을 소개 못했는데 어떤 거냐면 어떤 일을 시작을 할 때 끝났을 때 그때 시작이다. 네. 만약에 이제 장사를 하는데 영업하러 나갔는데 네. 상대방이 처음부터 예스 사주는 게 어딨냐. 그러니까 다 거절하고 이유가 다 끝난 상태가 네. 상대방이 내 물건 사주지 않는 이유가 설명을 다 들었을 때가 내 거절당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네. 항상 끝이 시작이다. 네. 그러니까 이 끝이 시작이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는 능력이 아니라 네. 열의와 사고방식이 그 끝을 시작으로 바꿔놓는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요. 많은 어록을 남긴 인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좀 몇 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예, 이 책의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네. 리더가 마음에 담고 실천해야 할 6가지 정진.
근데 이거는 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굳이 뭐 CEO가 아니더라도 첫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노력을 한다. 항상 이분은 노력, 열정, 사고방식을 강조하고요. 둘째,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는다. 셋째, 매일 반성하며 돌아본다. 넷째, 살아있는 것에 감사한다. 다섯 번째, 선행, 이타행을 쌓는다. 여섯 번째가 재밌습니다. 감성적인 고민을 하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고민을 해도 어쩔 수 없는 일로 끙끙 앓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이건 이제 그대로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어떤 일을 해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어쩔 수 없는 일 할 때 끙끙 앓거나 속상해하면서 에너지 송비하지 말고 네. 그때 뭐냐면 그런 고민을 멈추고 네. 할 수 있는 걸 찾아 나가라는 거죠. 예. 그게 혹시 아까 그 대선은 비전과 비슷하고 소선은 예. 대악과 비슷하다고 할 때 리더가 때로는 비정함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책에서 예. 그런 것과도 좀 통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아무래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지나치게 감성적이 되면 네. 기본적으로 좀 사람이라는 게 좀 흔들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판단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나 네. 통계 그다음에 그 명확한 전략적 입장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감성적이 되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나모리 가지오 회장은 뭐냐면은 그런 리더는 어떻게 보면 냉혹할 정도의 냉혹함이란보다 이제 뭐냐면 그 엄격한 네. 그 자기 규율이나 이런 거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요. 그 일본의 3대 경영자 혼다 소이치로 마사시다 고노시케, 예. 이나모리 가지오 이 세 인물 중에서 오늘 이나모리 가지오 회장이 직접 쓴 건가 아니죠? 이게 직접 쓴 게 직접 쓴 거죠. 아, 예. 그런가요? 예. 네. 이나모리 가지오의 마지막 수업 함께 읽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미래셋 투자와 임금센터의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이슈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5분에 방송됩니다. 이번 주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에서는 AI 시대가 우리 경제와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